자, 오늘 내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이제 휴가 이번 주까지 휴가들을 많이 가시죠? 다음 주에도 휴가를 좀 가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이제 휴가 가지 마시고 전기를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면 다음 주에 전기를 좀 많이 쓰면 그죠? 네. 뭐 대정전 우려 그래서 테마주라도 하나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지수는 뭐 편안하죠, 그죠? 네. 뭐 급락도 안 나오고 그죠? 근데 미국이 떨어져도 우리나라 올라가고 뭐 뭐 대만이 시끄러워도 우리나라 올라가고 그래서 지수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종목들도 이제 다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왕에 그죠? 지수 올라오고 종목들 회복되는 거 좀 더 빨리 그리고 세게 올라오면 여러분들 마음도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뭐 팥빙수 10그릇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그죠? 네.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뭐 상한가나 상한가에 준하는 장대 항목들 뽑기 시작하면 아마 그 이상으로 아마 속이 뻥 뚫리시고 시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뭐 다음 주에 휴가 가지 마시고 전기 많이 쓰셔라 그런 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올라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아무튼 맞춰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오늘 저기 방송 제목은 이제 그 정치인 지지율에 따라서 정책주, 대선주, 주가가 어떻게 상관관계를 보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제목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한동훈 시테마주 얘기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주제를 이제 써놨고요. 일단 시황 먼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권이 되게 시끄럽죠, 그죠? 네, 그 철딱선이 없는 또 이준석 씨 또 대통령 욕하고 댕기고 이제 본인 정체를 숨기지 못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역시 또 총질을 막 하고 다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쭉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재명 씨도 이제 바빠요, 그죠? 네, 그래서 정치 얘기를 조금 이제 정치 이슈, 이슈 얘기하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가 이게 그 관심이 아예 없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뭐 누구를 지지한다. 우리가 뭐 정치 유튜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이유가 정치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 권력,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 돈 때문에 돈이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뭔 짓을 하는지 왜 저러는지를 그래도 꿰뚫고는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조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이죠, 그죠? 네, 어우, 네, 사람이 확 줄었어요. 네? 이건 휴가 가신 거예요, 그죠? 네. 아까 저기 우리 여기 사무실 직원도 저한테 아까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간다고. 뭔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그냥 여름이니까 휴가 가는 거지, 그죠? 네. 오늘하고 내일 보니까 휴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딱 이제 주말 껴가지고 같이 가면 좋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휴가 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또 들어오신 분들 이제 열심히 또 여러분부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또 준비 많이 했으니까 쭉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광현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 자 목소리 여기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 주시고요. 네. 아주 인원이 딱 적당하네요, 그냥. 네, 부담스럽지도 않고, 네. 딱 좋아요. 자, 보죠. 일단은 이제 시황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거 말고, 네.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5% 급등 나왔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나스닥 지수 얘기해 드렸죠. 뭐 요즘에 뭐 나스닥 지수 거의 매일 얘기하다시피 했는데, 아무튼 잘 올라오고 있어요. 비관론자들이 여기서 뭐 나스닥 지수 뭐 엄청 더 떨어질 거다라고 엄청 호들갑들을 많이 떨었는데 역시 그 사람들 말은 믿을 게 별로 못 되죠, 그죠? 네. 그 당시에 이거 지수 떨어진다고 난리쳤던 사람들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 어디 갔는지 숨었어 지금. 네. 매수들 진짜, 그죠? 네. 아무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비관론자들을 되게 싫어하는 이유를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왜 싫어하냐면 망할 거면 혼자 망했으면 좋겠는데 꼭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꼭 떠벌려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도 다 힘들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난 그게 싫어요. 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망할 거면 자기들만 망하지 꼭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막 알지도 못하는 거 막 그냥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그것만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네. 선동꾼. 그래서 이렇게 머리 좋은 선동꾼도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난 그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7월 초까지 난리지기더니 지금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네.
자, 나스닥 지수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라고 했었던 게 아마존 이런 거였죠, 그죠? 네. 애플하고 아마존 이건데, 예, 보시면 어제 3%짜리 양봉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확 올려버렸어요. 네. 제가 이거 얘기하기 시작한 게 여기쯤이었거든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제 그 애플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다른 것들도 이제 따라 올라가니까, 예, 그렇게 시장 잡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오늘 아까 우리 회원들 낮에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삼성전자 빼고 다 가요.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죠? 네.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서 낙폭과대주들 있죠. 네. 삼성전자 빼고 거의 다 가요, 지금. 네. 이 정도 말 다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를 지금 사라고 지금 제가 자꾸 힌트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나중에 또 삼성전자 사신 다음에 난 여기서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삼성전자 추천하길래 샀는데 왜 안 가느냐고 막 나한테 뭐 물어보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세력들이 그냥 올리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거 빼고는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안 올라오던 카카오 관련주들도 가는데 삼성은 진짜 가만히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네. 자, 아무튼 참고하시고, 애플 같은 이제 미국의 주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다 속은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면서 개인들을 다 털어냈죠? 애플이 막 이렇게 급락할 때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애플도 급락한다. 이유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게 자명하기 때문에 애플도 떨어지는 거다. 자고로 삼성도 끝났다 이제. 그래가지고 개인들 다 털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망한다. 금리 역전돼가지고 우리나라도 망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부동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 오르면은 이제 뭐 영끌했던 사람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붕괴될 거다. 그래갖고 비관론자들이 하도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뉴스에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딱 한 달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네. 어우 괜찮대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어우 괜찮대요. 다음에 좋게 나올 거래. 다음에 좋게 나올 거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이게 항상 그래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비관론자들도 항상 똑같이 반응하고. 아셨죠? 네. 이런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그래야 고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기 7번 한번 찍어주시고. 공감하시죠? 그죠? 네. 부자들 되시라고 찍으라고 한 거예요. 네. 자꾸 경험을 쌓으시고, 그죠? 그게 내 경험이 되고, 그죠? 거기에 그 과정에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또 지키는 거예요. 지킨 다음에 그걸 불리는 거죠. 그게 부자가 되는 과정이고 부자로 죽는 과정이에요. 그죠? 네.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로 죽는 건 더 중요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내 자식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자식 생각을 또 얼마나 끔찍히들 하십니까? 그죠? 네. 부자로 죽어야죠. 네. 그러면 돈을 벌어서 지키고 불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많이 털렸어요. 네. 놀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자주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죠. 네. 다른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이제 이런 일 없을 거다. 이제 돈 잘 벌릴 거다. 예, 돈 잘 벌리실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거보다 더한 거 또 올 거예요. 심리 싸움이라니까요. 네. 실제 망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잘 보세요. 네. 시황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여기서 6월달, 7월달 이렇게 폭락했을 때 여러분들 주식시장 그때 박살났죠, 그죠? 여러분들 주식 계좌도 박살났을 거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죠? 머리도 혼란스럽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커피잔, 뭐 유리창 하나라도 깨진 거 있어요? 여러분들 타고 다니던 뭐 차에 무슨 뭐 큰 뭐 파손된 거 있으십니까? 네? 없죠. 여러분들 뭐 안경 쓰고 계세요? 아니면 선글라스 뭐 거기에 뭐 금이라도 하나 간 거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죠? 네, 이게 심리였다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부서진 거 없고, 심지어 여러분들 직장에서 잘리지도 않았다. 그렇죠? 네, 갑자기 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것도 없고, 그죠? 네,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난리를 친 거예요. 왜? 뉴스 보고.
뉴스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가공돼서 오기 때문에 생으로 와야지 되는데 이걸 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가공을 해서 주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저도 이제 농사 짓는 거 좋아하거든요. 몰라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뭐예요? 이게 주식 잘하는 방법이니까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농사 뭐 텃밭이나 아니면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농사 지시거나 텃밭 농사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거 다 아시죠? 내가 먹으려고 농사 짓는 건요. 거기다가 농약 같은 거 잘 안 칩니다. 그쵸? 그리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가공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와서 요리를 해서 먹든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걸 줄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줍니다.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줍니다. 왜냐면 이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그쵸? 네. 그러니까 뉴스도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가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돈 벌려고 저기 농사 짓는 거기에는요 농약 무지하게 많이 뿌려요. 농약도 많이 뿌리고 하여튼 네. 원래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해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농약 많이 뿌린 걸 또 이제 공장에서 가공을 아무리 뭐 해썹 인증 받고 그래도 아무리 가공할 때 그죠? 네.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들어가고 뭐 하고 단가 낮춘다고 뭐 하고 막 이러면은 가공을 하면 할수록 그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죠? 뉴스가 그래요. 어디 미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대만에서 무슨 뉴스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있는 그대로 줘야 되는데 꼭 가공해서 갖고 와요. 누가? 언론사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걸 다 믿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죠? 가공된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센 게 아니라 센 것도 아니고 가공된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공된 거를 여기서 또 가공을 해갖고 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렇죠?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뉴스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뉴스를 안 보고 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뉴스를 보긴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공된 건지 아닌지. 네. 그 가공된 뉴스를 가지고 이제 호들갑을 떨었던 게 비관론자들이고 그 사람들의 채우는 돈을 못 벌어요. 무슨 돈을 벌었겠어요? 애플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나스닥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죠? 네. 심지어 미국 지수가 떨어지는 날도 우리는 올라가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을 하신 대가가 이거예요. 종목을 손절 안 했더니 그죠? 계좌가 회복이 되고 있죠 지금. 네. 회복되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신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회복이 되고 계실 거고 희망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고생들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대가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절 안 하고 버텼더니 진짜로 회복이 되네. 이 중에서 이제 좋은 종목 갖고 계시면 이제 빨리빨리 올라오겠죠, 그죠? 수익도 내보시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언론이 이렇게 해서 개인들을 속였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들을 이제 속였구나. 근데 속은 사람은 몰라요. 안 속고 버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속였구나 아는데 속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했는지 모른다니까. 얘기해줘도 몰라요. 정신없어서.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개인들 그렇게 이제 떨구고 나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 보시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열심히 올라옵니다. 이게 코스피입니다. 네. 저기 7월 중순까지는 진짜 무슨 바닥에 왜 바닥에 껌 같은 거 뱉으시면 안 되는데 바닥에 왜 껌 뱉고 나면은 이제 늘러붙지 않습니까? 네. 바닥에 붙은 무슨 껌딱지처럼 탁 붙어 있었는데 안 떨어지고 그죠? 네. 이제 슬슬 올리더니 나름대로 2,500포인트 근처까지는 왔어요. 삼성전자만 좀 많이 올라왔으면 벌써 한 2,600이나 2,700 근처까지 왔을 텐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고르고 있는 바람에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못 왔죠. 코스닥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삼성이랑.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열심히 올라와서 네. 여기 825까지 올라왔어요. 네. 저점 대비 지금 110포인트 이상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지수가 그러면 한 15% 이상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15% 코스닥 지수가 저점 대비 한 15% 이상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종목들은 기본 30% 정도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 지수에 한 2배 잡으시면 돼. 여기에서는 2배. 그냥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최소한 20에서 30% 정도 올라왔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양봉 세게 나온 것들은 저점 대비 40% 많게는 50% 이상 올라온 것도 있을 거예요.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올라올 거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삼성전자가 좀 올라와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랑 전혀 상관없는 거 사놓으셨어도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제 좀 지수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때 최근에 급등했던 테마주가 양지사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양지사. 네. 양지사가 급등하는 이유. 네. 자, 근데 양지사가 이제 잘 보시면 자, 양지사가 이제 여기서 우리만 보유 종목이었는데 이제 급등하면서 이게 수익을 냈거든요. 이게 급등했던 게 7월 18일부터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해서 7월 한 20일, 22일이 고점입니다. 네. 딱 일주일 올라간 거예요. 캔들이 딱 5개죠, 이게. 네. 그래서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눌러놓고 있었는데, 다시 얘기 드릴게요. 양지사나 코데즈 컴바인 같은 품절주가 급등했던 이유는 증시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급등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최근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안 올라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 보시면 이러고 있어요.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차트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게 더 쉽지 이렇게 옆으로 뭐 옛날 군대에서 좌우로 나란히 시키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해보셨어요? 오토바이 자세라고? 군대를 훈련소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오토바이 자세라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스쿼트라고 부르죠. 옛날에 군대에서 막 기합받던 거 있잖아요. 그게 요즘에는 그 운동이라고 하더라고. 홈트 해가지고 뭐 스쿼트, 뭐 플랭크 막 그러죠. 네. 군대에서는 이제 오토바이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그죠? 오리걸음, 뭐예요? 엎드려 뻗쳐. 뭐. 군대에서 기합받던 게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지금 집에서 하는 홈트 그 훈련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좌우로 나란히 하고. 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양지사 같은 게 급등했던 거예요. 지금 테마주가 잘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 잘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4번 찍어보세요. 지금 테마주가 어떤 이슈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면 잘 간다고 생각한다 1번, 잘 안 가는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지금 테마주 어떤 이슈가 나오면 테마주가 잘 가는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아마 이제 약간 의견이 약간 다르실 수 있는데 찍어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1번도 있고 4번도 있으시죠? 4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죠? 네. 제가 느끼기는 4번입니다. 네. 요거는 정답은 없으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네. 요런 거 찍어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여러분들 마음도 좀 알아야 되니까. 네. 어느 정도 알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네. 4번이 더 맞죠. 4번이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재료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이 테마가 형성돼서 확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작년에 왜 윤석열 테마주 날라갈 때 윤석열 그 대선주 중에 하나가 애니농률이었잖아요, 그죠? 애니농률 같은 게 이제 윤석열 씨가 사표 쓰니까 우와 하면서 확 갔잖아요. 5배, 6배, 7배 쫙 갔잖아요. 이 정도는 형성돼야죠. 네. 이재명 씨가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그냥 확 나르잖아요. 그냥. 이게 이제 제대로 형성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 지금 이렇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젖은 장작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네.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장작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가요, 지금. 지금은 잘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가더라도 쭉 가다 그냥 양봉 하나 나오다 말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비에 젖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투매가 많이 나와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습하면은 그죠? 불이 잘 안 붙잖아요. 네. 그 주식시장 분위기가 습한 거예요. 어두침침하고 습하니까. 근데 이제 세력들이 그걸 바짝 말린다고요. 개인들이 이제 던지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바짝 말라서. 네. 그게 이제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다 그 얘기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양지사가 옆으로 돌리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살짝 떨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마이너스 6% 떨어진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코스피는 0.4% 올랐고 코스닥도 1.2% 올랐는데 왜 이 친구는 6% 떨어졌을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저점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살짝 깼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추가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일 양봉 나올지 음봉 나올지 좀 봐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긴 높아요.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네. 양지사가 왜 갔다고요?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양지사가 왜 갔다고요? 네. 애매해서. 지수도 애매하고 테마주 가격도 애매해서. 그죠? 근데 이게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애매한 게 끝났다는 얘기죠. 애매한 게 끝났다는 건 뭐예요? 네. 대형주가 올리면서 지수가 회복이 되고 있고 개별주 테마주 반등 세게 나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주는 그렇게 오랫동안 못 갑니다. 무겁기 때문에 며칠 올리다가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형주가 올리고 이제 쉴 때 테마주가 싹 돌면서 올립니다. 양지사가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한가가 또 나온다.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양지사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죠? 이게 떨어져야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양지사 혹시 물리실까봐 내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품절주죠. 품절주, 우선주, 수팩주 이 세 가지를 물리시면 약도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왜냐고요? 언젠간 올라오긴 하는데 네. 평상시에 거래 안 돼요. 그러니까 품절주죠. 지금은 거래 잘 되죠? 네. 조금 지나보세요. 이거 물리면은 거래 안 돼요. 네. 진짜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기분이실 거예요. 이러시는 거, 이런 거 물리시는 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제 종목들이 이제 그 출항 준비하듯이 큰 배가 출항 준비하듯이 지금 준비들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놓으실 때가 아니에요. 갖고 있는 종목들 점검을 좀 하셔야 되니까 한번 스스로들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저희 반 종목들이야 뭐 추천주는 다 이제 우리 관들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정리를 하시든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대선 얘기, 정치인 얘기 좀 해볼게요. 정치 얘기. 네. 정치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은 나가세요. 왼쪽 끝에 있는 분들. 네.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은 계셔도 돼요. 네,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본인들이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그냥 참고 들어요. 왜 참고 듣냐면 주식이 어려운데 이제 본인들께서 모르시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니까 본인들이 좀 저랑 생각이 안 맞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들어요. 나갈 때 고맙다고 나가시고. 네. 근데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답답해서 제 방송 공짜로 이렇게 들으면서 도움 받으시면서 본인들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저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저한테 대듭니다. 네. 나는 그걸 못 보니까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은 알아서 나가시고. 아셨죠? 네. 방송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이해되신 분들 1번 찍어주시고 얘기를 좀 세게 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야 이제 방송할 때 말이 안 나와요. 다른 분들은 이제 정치인하고 관심 없으세요. 네, 없어서 그냥 아유 뭐 무슨 얘기라도 그냥 신경 안 쓰시는데 꼭 한두 명씩 꼭 튀어나와요. 네, 왼쪽 끝에 있는 사람. 네. 듣기 싫으시면 그분들은 딴 데 가시면 돼요. 네. 자, 그럼 편안하게 들으세요. 정치 얘기 뭐 대단한 거 할 것도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최대한 네. 사감 사적인 감정 안 넣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죠. 그죠? 네. 오늘 방송 제목이 이제 정치인 지지율과 정책주나 대선주의 주가 상관관계인데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떤 정치인이건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네. 비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건데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정치인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누구건 간에 정치인 그 관련된 테마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책주의일 수도 있고 인맥주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치인 지지율이 제일 안 좋을 때 주식을 사시면 돼요. 그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때, 그죠? 네. 그때 파시면 돼요. 분할로. 살 때는 한 번에 다 사도 돼요. 근데 팔 때는 분할로 팔면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을 때, 야, 이거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 사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언제 파셔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을 때, 그때. 저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 선거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될 게 확실해 보일 때 파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바닥에 서서 고점에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해서 고점에 서서 바닥에서 팔아요.
그것도 땅바닥도 아니고 발바닥에서 그냥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데 거기서 팔아요. 있는 용 없는 용 다 하면서. 왜 그러겠어요? 이게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그래요. 선거라는 것 자체가 캠페인이잖아요. 캠페인,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제 여론몰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개인들은 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개인이고 개인들은 원래 어리석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네. 이런 얘기 이제 높은 사람이 하면은 이제 그 사람 막 돌 맞고 막 그러던데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선동할 때 잘 휘말립니다. 그럼 어리석은 거 맞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군중 심리에 잘 휘말린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안 휘말리려면 그 사람들을 쳐다봐야 된다. 뭔 짓을 하는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요번에 이제 군중 심리에 휘말린 사람들이 그렇게 손절을 많이 한 거예요. 6월달하고 7월달에. 자, 지금 이제 지지율 누가 제일 최 바닥을 찍고 있어요?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28%인가? 네, 30% 이하로 나왔죠. 제가 저기 한 달 전쯤에 그런 얘기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길래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 정권에서는 임기 초반 때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상도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자꾸 떨어진다. 근데 30% 초반까지 떨어지는 거는 난 저거는 맞는 것 같다. 조작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현 정권은 조작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런데 30% 이하로 떨어지면 저건 조작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인사 관련돼서 뭐 말실수하고 권성동 씨 이상한 짓 하고 딱 그러길래 제가 말을 수정을 했습니다. 네. 30% 이하로 나오는 것도 정상이겠다 그랬어요. 네, 돌아가는 거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30% 이하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네, 실제로 30%가 깨지더라고요. 저건 조작 아니에요. 권성동 씨 문제도 있고 네. 이준석 그 사람은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찍죠, 그죠? 네, 저 정도면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기 이제 뭐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지지율 급락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회원들은 대충 눈치채시고 아실 거예요. 왜냐면 종목 추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거 사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7번. 네. 이해 안 된 것 같아도 일단 찍으세요. 네? 이해 가세요? 네. 이해 안 가셔도 찍으라니까. 계속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네? 선불로 미리 찍으세요. 사시면 되고. 네. 근데 손이 안 나갈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 그게 어떤 업종인지 무슨 종목인지 얘기도 안 해줄 겁니다. 네. 근데 아실 거예요, 대충 뭐라는 거를.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사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갈 것 같고 차트 보시면은 제가 미워질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인간은 왜 이걸 사라 그러지? 간단해요. 지지율이 제일 안 좋을 때 더 이상 떨어질 게 있을까 싶을 정도. 이래갖고 나라 굴러가겠나.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내가 윤석열 씨를 찍었는데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테마주는 그 종목은 바닥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만 갖고 있어요? 세력만 들고 있는 거예요. 세력만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세력만 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행주가 더러우면 싸움더라고요. 큰 들통에다 그걸 넣고 과탄산 뭐 그 과탄산 소다인가 뭐 넣고서 이제 막 삶더라고요. 네. 그러면 깨끗해지더라고요. 네. 그죠? 네. 지지율이 바닥을 찍으면 행주 삶듯이 다 빠져나가. 개인들 다 털리고 행주만 남아요. 새하얗게. 네. 종목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세력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햇빛에 바짝 말려요. 네. 그죠? 바짝 말린다고요. 테마주들 중에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꽤 많아요. 최근에 뉴스 보신 거 있죠? 뉴스를 내가 뭐 가르쳐 드리는 거 이게 물고기 잡는 법. 네. 뉴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뉴스가 많이 나왔나? 특히 뭐 망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뉴스 있거든요. 네.
보면은 그 종목들 안 갈 것 같죠. 근데 차트를 딱 보잖아요. 이거 우리 회원들 공지사항입니다. 오랜만에 공지사항. 네. 근데 그 종목도 관련주들 쭉 보면은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어? 아까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다 보여주고 왔어요.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다 보여드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테마주가 있어요. 그 안에 테마주가 20개, 30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걸 다 못 사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개 사는 거지. 어떻게 다 사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장주급들이나 이제 힘 있는 것들은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무 상관없는 종목 하나 갖고 와볼까요? 잠깐만요. 아무 상관없는 거. 웹스 이거 갖고 얘기합시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조정도 얼추 끝난 것 같고, 그죠? 네. 고점은 저기 작년 6월달이고 1년 걸쳐서 이제 다 떨어졌고 거래가 하나도 없고 전저점 다 깨놨었죠, 그죠? 네. 그러다 최근에 보니까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서 뭐 들었다 놨다 해요. 언뜻 보기에 눌림목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눌림목이다, 바닥에 이게 눌림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하자고요. 이게 눌림목이다 그래요. 네. 이게 특정 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들었다 놨다 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 어디에 있어요? 저 밑에 있죠. 이 공간 안에서 먼저 밑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같은 테마인데, 같은 테마주인데 어떤 종목은 요쯤에서 들었다 놨다는 게 있고요. 어떤 건 저기 악고점 있죠. 여기 밑에서 들었다 놨다는 게 있고, 어떤 건 아예 그냥 돌파한 다음에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차트인데 머리쯤에서 나오느냐, 어깨, 허리, 엉덩이, 종아리, 발바닥에서 나오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다르게 보이는데 실은 똑같은 차트예요. 이해가 가시면은 저기 9번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이해 가세요? 네. 잘 보시라니까요. 네. 그래서 달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똑같은 차트예요.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찍잖아요. 네? 바닥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됐고, 그죠? 네.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뭐 좀 부족한 게 좀 많이 보여요. 제가 봐도. 네. 저는 요즘에 답답해서 정치 뉴스 많이 안 봅니다. 전문가니까 보기는 보는데 큰 맥만 잡지 그냥 자세히 안 봅니다. 네. 민주당을 봐도 속 터지겠고 국민의힘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속 터지고. 네. 답답합니다. 네. 차라리 중국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놀구들 있네 이러면서. 네. 저는 중국 보면서 이제 웃거든요. 네. 아이고야. 네, 중국 보면 웃겨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답답해요.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 정치 파문을 보면 답답한데 중국 보면 웃기다니까요. 놀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네? 네,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네. 아무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의 바닥을 찍을 때 그때서 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 여기 종목들 몇 개 보여드렸는데 웹스가 이게 윤석열 대선주였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가 여기입니다. 네? 하늘을 찌를 때가 여기고요.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을까 아닐까 가장, 그러니까 불투명할 때 있죠. 가장 불투명할 때가 여기였어요. 아무거나 갖고 설명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때 대통령 전이었으니까. 윤석열 씨가 언제 2020년 말 이때 추윤 갈등이라고 해서 추미애 씨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웹스가 이제 저기 테마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에 정책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나올까 말까, 나올지 안 나올지 불투명하다고 했을 때, 불투명할 때, 제일 불확실할 때 이 주가가 여기 있었어요. 이거 고점 찍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때. 여기는 어디겠어요? 여기 바닥이었네요. 여기서 어떤 뉴스가 많이 나왔을까요? 네.
윤석열 씨 손바닥 왕자, 무속인, 뭐 줄리 이런 얘기 나오고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제 막 괴로워 죽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샀는데 세상에 2배, 3배 올라온 걸 이제 무리하게 샀는데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절하고 막 그런 거예요. 손절했더니 이제 세력이 메롱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막 올라왔어요. 여기 왜 올라갈게요? 이재명 씨 TV만 들면 화천대유, 대장동 막 그러니까 또 윤석열 씨가 또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또 그렇게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터진 거예요. 뭐 이준석 지금 그때 이준석 씨가 그때 총질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준석 씨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머리는 똑똑해서 하버드 나오고 그랬는데 하는 거 보면은 아유 진짜 옆에 있으면 진짜 그냥 박치기를 그냥 하고 싶어요.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해요. 요즘에 대통령한테도 뭐야 또 총질하잖아요. 대통령 이제 지지율이 이제 안 좋으니까 대본 나와서 들이대잖아요. 정치 저 사람 내가 보기엔 끝난 것 같아요. 응? 끝난 것 같아요. 머리는 똑똑한데 응? 남자답지가 않아요. 사람이 덜 여무른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씨 지지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애요 애 같아요. 철딱선이 없어. 근데 이때 이제 이준석 씨가 이제 막 총질하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막 여기가 뭐였어요? 이준석 씨 집 나가고 김정인 씨 집 나가고 캠프 해체했을 때 기억이 슬슬 난다. 7번 찍어보시죠. 이제 나세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일 때가 바닥이었다니까. 예? 그죠? 그럼 여기 보면 또 고점이잖아요. 여기 왜 고점이었을까요? 여기서 막 올라가죠. 왜 올라갔어요? 이재명 씨 부인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었잖아요. 어? 이재명 씨가 갑자기 또 위기에 처한 거 아니에요? 이때 막 이게 되게 재밌게 하죠, 그죠? 네. 그때 이 당시에 주식할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뭔 놈에 이렇게 양쪽 다, 그죠? 이렇게 말이 많은지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우, 나 대선주 작년에 진짜 그렇게 힘들게 해보기 처음이에요, 진짜. 작년에 가을까지는 대선주를 우리 회원들 진짜 돈 많이 벌어들였거든요. 네. 근데 가을에 추석 때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뭐 화천대유 대장동 터지고 무속인 논란 터지고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막 소고기 사 먹고 뭐 초밥 사 먹고 막. 네?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준석 그 난리지기고 응?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재명 씨 법인카드 때문에 이게 또 수사받고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지금. 누구 죽고. 이준석은 지금 나가서 또 저러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죠? 네. 안에서 여기 내보내서 그런 거지만 아무튼 네. 또 총질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결론이 뭐예요? 네. 지금 웹스를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남들이 저거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사시라고요. 아시겠죠? 그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죠? 선거가 끝났으니까 대선주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정책주죠. 그죠? 현 정부에서 지금 세게 미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대선 정책주를 갖고 있던 분들이 6월달, 7월달에 손절을 많이 했어요. 응? 위에 보면 웹스 같은 것도 원래 정책주였는데 손절이 많이 나왔겠죠. 그죠? 네. 왜 급락했을까요? 간단해요.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아니면 느긋해요? 급하죠. 급한 게 좋은 것도 있어요. 물건 같은 거 빨리 만들어주니까. 여기 무기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산 수출한다고 그러죠. 장점이 뭐냐면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줘요. 근데 미국이나 어디 특히 유럽은요 실컷 다시고 잘 안 만들어줘요. 거기 느리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빨라요. 네. 좋은 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게 단점인 거예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 취임을 하면 날아가겠거니라고 기대를 했겠죠. 근데 세력은 항상 누구 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안 가죠. 참고로 문재인 전 정권, 네. 전 정권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5월 9일인데 되자마자 대북주 날아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1년 뒤에 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0개월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북주였죠. 네, 재룡 전기를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재룡전기가 그 전 대통령이 북한을 되게 사랑했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 당선이 이제 5월 9일날 됐겠죠. 여기 고점은 5월 8일 선거 전날. 네. 당선 축 당선 그리고 그 다음날 재룡전기 11% 급락. 근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북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이게 연말이에요. 연말까지 이랬다니까요. 그때는 증시가 크게 폭락한 건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코로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조용했는데 안 갔어요. 심지어 어지간한 개별주 테마주 11월, 12월 달에 다 급등했는데 그때도 안 갔어요. 안 가고 있다가 1월 달 돼서 살짝 양봉 하나 나오고 다시 눌렀고요. 언제 갔어요? 3월, 3년째. 3월 달에 갔어요. 그러니까 고점 찍은 게 5월 초인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갔으니까 10개월 걸린 거예요. 누가 이거를 10개월 동안 들고 있었겠어요? 다 버렸지. 그나마 재룡전기는 횡보라도 했지만 밑으로 곤두박질 친 거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스틸, 이 가스관 테마주였죠. 오늘도 한동훈 씨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길어지네요. 그죠? 대동스틸이 2018년도 이번 중간에 가스관 얘기가 나왔었구나. 요건 이제 선거 치러졌을 때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슈가 있었어요. 가스관 연결. 잠깐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갔어. 조금 올라가고 곤두박질 친 다음에 제대로 간 거는 1년 뒤에 갔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을 하면 공식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 정책주가 바로 갈 거다라고 수많은 주린이들이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세력은 그 머리 위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그 사람들한테 먹여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그 돌통에 행주 삶듯이 그죠? 넣은 다음에 팔팔팔 끓여가지고 다 없애버린 다음에 올리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식은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주식을 제일 못해요. 내 생각만 하니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현 정부 수혜주들이 안 가고 그랬던 거예요. 이때는 이제 1년씩 이때 그 대북주들이 1년씩 걸렸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대북 제재를 되게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유엔 제재도 되게 심하게 했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막 북한을 너무 좋아하니까 1년 뒤에 밀어붙여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못 갈 거였는데 그나마 1년 뒤라도 간 거예요. 근데 대북 제재가 심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대북 제재, 지금 윤석열 그 정책주나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 정책주가 뭐 대북 제재 걸리거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10개월씩 걸리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바로는 안 가요. 보통 그래요. 바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로 갈까 싶어서 그랬던 거죠. 지금 제가 종목이나 어느 테마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올라갈 때 다 됐거든요. 그냥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왜 보여주기 싫으냐? 얘기를 하면은 우리 방에서 매집해 놓은 것도 꽤 있는데 그 거기에 영향 갈까봐 그 우리 회원들 피해 입히니까 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여기 비회원이건 우리 회원이시고 네. 자기 방 추천주가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전문가가 철딱서니 없이 자기네 방 보유 종목 다 노출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 전문가는 저는 옳은 전문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네. 그거는 옳은 전문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전문가마다 이제 스타일이니까 뭐 누구를 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 생각해요. 힘들게 종목 뽑아가지고 회원들 믿고 들어온 회원들 종목 들였는데 그 종목 망가지면 누구 책임인데요? 그럼 전문가 책임이죠. 그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자기 방 종목을 오픈하는, 노출시키는 거예요. 네. 난 그러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무료 종목 추천할 때도 무료 종목 추천도 안 하지만 네. 저희 방 종목이 노출될 것 같으면 난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신규 회원이 기존 회원 종목 좀 알려달라고 나는 안 알려줘요.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신규 회원이 기존 회원 종목 좀 싹 알려주세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네. 우리 부모님한테도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저도 형제가 둘 있거든요. 얘기 안 해줍니다. 절대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그게 원칙이에요. 얘기 절대 안 해줘요.
왜 얘기 안 해주겠어? 종목 망가질까봐. 종목은 항상 바닥에서 사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꺼냈다가 잘못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고 댕기지 마요. 그거 망가져요. 예? 그리고 이제 어디 뭐 저희 방에 있는 회원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에 있는 저기 회원분들 그 방 종목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예?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망가져요. 여러분들이야 이제 전문가 믿고 전문가 시키는 대로 비중 조절하겠지만 무료를 알려주면 그 사람은 절대 비중 조절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종목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노출시키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래서 지금 어떤 테마다 그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지지율이 최저일 때 그거 사시면 돼요. 아까 웹스 하나 갖고 얘기했는데 많아요. 이재명 씨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아까 토탈소프트 얘기했나요?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네. 한동훈 씨 테마주는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거는 사실 5분이면 끝나요. 한동훈 씨 테마주 크게 관계없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대법원 판결 있죠? 그거 네. 거기서 원래 그 정치적 그 운명이 끝나는 거였는데 그때 파기환송심 소원받아서 사실상 이제 저기 무죄 판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못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그때 왜 그 형 정신병 입원인가 그거 문제로 되게 저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원래 안 될 거였어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래서 주가가 움직인 게 없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왜냐면 안 좋은 판결 받을 거라고 이제 그게 더 이제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랬었거든요. 법조계에서. 근데 이제 그 예상을 뚫고 대법원에서 좋은 이제 이재명 씨한테 좋은 판결이 내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율이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 거예요. 이게. 이재명 씨가 가장 불확실할 때가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낙연 씨하고 이제 막 그 저기 할 때 여기였고.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가 주식이 제일 쌌어요. 불확실할 때. 여기는요 확실할 때 아니에요. 왜냐면 이낙연 씨를 제꼈거든요. 지지율을. 여기서 개인들이 그거 보고서 엄청나게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가 3월 달에 막 갔죠. 가다가 여기서 살짝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와서 보면은 쌍봉이잖아요. 이렇게 쌍봉 치고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왜 사람들이 또 많이 물렸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안 팔고서 버텼거든요. 왜 그랬냐면 여기서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양강구도다,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셨던 거니까 안 파는 거죠. 제가 그때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재명 씨 좋아하는 거하고 주식 안 파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뜯어 말렸다니까요. 말 안 들어요. 이재명 씨 지지하는 거하고 이재명 씨 종목 테마주 몰빵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그죠? 그런 식으로 포장한 거지. 그래갖고 이때 물려가지고 아니면 수익 났는데 안 팔아갖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도 있을 거야. 이꼴 났잖아요. 그죠? 원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야 되는 타이밍에 여기 사실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천대유 터졌고 다시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소고기 사 먹은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게 이꼴 난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씨 토탈 소포트를 보면은 차트가 뭐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눌림목처럼 보이시죠? 나 같으면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당대표가 이분이 되실 것 같은데 당대표를 편하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상대방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씨는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저기 전투력이 센 사람인데요. 서로 가만 안 있을걸요? 난리 나겠죠? 시끄러울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싸움 구경한다고 이제 맨날 TV 보고 있겠죠. 세력은 뭐 할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네. 나라는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저런 정책 발표하고서 이제 예산치 뭐 집행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겠어요? 테마주 가는 거예요. 언제요? 지지율이 최저일 때.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싸우면은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재명 씨도 올라가고 윤석열 씨 쪽도 올라갈걸요? 지지층이 결집하니까. 서로 상대방을 안 된다고 싸울 테니까. 이해되신 분들 1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벌써 또 9시 넘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지금 대통령 그 주변에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고 별로 안 좋아 보이시죠? 네. 근데 그것도 곧 끝나요. 네. 곧 끝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지지율이 제일 안 좋을 때 그때 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누구랑 한 배를 탔어요? 이재명 씨랑 한 배 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배 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 배 탔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죠. 5분 안에 끝난다고. 한동훈 씨 타마주는 5분 안에 끝나요. 한동훈 씨 타마주가 지금 쌀까요? 비쌀까요? 싼 거예요. 너무너무 싼 거예요. 근데 이제 5%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차트 돌리려고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저 같으면 이거 안 삽니다. 전문가는 매매 안 합니다. 네, 매매하면 법적으로 걸리기도 하고 리딩을 못 해요. 심리가 꼬여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는 매매하면 안 돼요. 미국 전문가들은 매매하는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틀려서 우리는 매매 못하게 해놨고 실제로는 안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면 난 이거 안 한다고요. 들었다 놨다 하니까 양봉 한두 개 나올 수는 있는데 네. 매물대가 너무 두꺼워서 네. 좀 그래요. 뭔가 하고는 있어요. 근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네.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비율을 들자면 콘크리트 벽 한 10m짜리 근데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가느다란 그냥 못 하나 갖고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냐 이거죠. 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한동훈 씨 테마주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뭐 제가 서울대를 나오진 않았지만 네. 서울대 법대 변호사 출신 아니면 이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아니면 서울대 동문들 많거든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 뭐 대표이사, 이사, 감사, 그죠? 네. 뭐 사내이사, 사회이사 찾아보면 많습니다. 네. 그 인맥이 안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죠. 네. 서울대 출신이고 인맥주 엮으려면 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변호사들이 이제 보통 그 기업의 그 감사나 사회이사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찾으면 또 꽤 나옵니다. 네. 그죠? 네. 나중에 나오면 아마 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는데 아까 정책주나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쯤에 휴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휴전 협상에 들어가거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원래 빨갱이 나라였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원래 빨갱이 나라였고 다음 달에 국가 부도날 수 있어요. 국가 부도나면은 전쟁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해. 돈 있어야죠. 지금도 남의 나라 돈 빌려다가 자기네 땅 팔아가면서 하는 건데 돈 없거든요. 네. 국가 부도나면은 누가 그 사람들한테 돈 빌려줍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신용불량자 된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테마주나 이런 것도요 잘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책주가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옛날 우선 일본 만화 보면 왜 3단 변신, 5단 변신 하잖아요. 로봇들 막.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테마주였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변신해서 갈 수도 있어요. 네.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으면 이것도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건 안 되겠네요. 네. 아무튼 지금 지지율 안 좋은 사람 거 있죠? 네, 그거 사시면 돼요. 아까 웹스 얘기했던 거 잘 생각해 보시고 녹화 남겨놨으니까 한번 돌려보셔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제 주식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혼자 하지 마시고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네. 지금 종목도 우리도 피해가 좀 있었는데 회복 열심히 하고 있고 네, 현금 생기면 이제 종목도 추천하려고 지금 계속 이제 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네. 메일 주소는 제가 이쪽에 써놓을 테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은 1번 찍어보시고요. 아직 안 갔다 4번 찍어보세요. 네. 휴가도 많이 갔다 오셨나요? 아니면 가실 계획이신가요? 갔다 오셨어요? 아직 안 가셨고요. 네. 안 가신 분들도 꽤 계시네요. 그죠? 네. 그 주말에 내일 모레면 주말이니까 내일 금요일날 정리 잘 하시고 주말에 아무튼 좀 푹 쉬다 오세요. 많이 덥죠. 그죠? 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좀 확 더워가지고 네. 블랙아웃 관련 주들이나 좀 뽑았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다 만들어놨는데 그죠? 오늘 시작과 끝은 네, 블랙아웃입니다. 네. 아주 편안하게 쉬시고 여기 지금 우리 김 실장님 방송하고 계시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김 실장님 오늘 그거 하신답니다. 나스닥 얘기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나스닥 반등에 따른 이슈 테마 분석. 왜냐면 지금 나스닥 지수가 크게 반등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 이런저런 테마주 대형주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테마주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테마주 잘하고 싶으시면 나스닥 대표주들 아셔야 되는데 김 시장님 오늘 그거 얘기하시려고 이제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인터넷 관련주가 게임주 많이 급등했죠. 미국에서 폭등 나와서 그래요. 우리 회원들도 들어와서 보세요. 내가 라이브 회원들은 낮에 얘기를 좀 해놨는데 김 시장님 여기 저녁 방송 때 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저 게임주 막 상한가하고 그랬죠. 그게 왜냐면 저기 미국에 코인베이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급등해가지고 20% 급등했는데 그게 컴투스하고 위메이드 작년에 급등할 때 그 종목이 같이 급등한 거거든요. 그게 바닥 찍고 반등 나오니까 오늘 같이 올라온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겁니다. 전문가들끼리는 척하면 아는 게 있거든요. 방송 제목 보면 오늘 요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도 들어가서 좀 보세요. 네, 오늘 거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것도. 네. 자, 편히 쉬시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네.